너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시간이 몇 시인 줄 알아? 이때까지 왜 네 엄마가 너네 집에 안 있고 다른 곳에 있었어? 그게 오늘 일이 좀 많이 꼬였어요.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이제야 엄마 걱정을 하는 거야. 저도 제 사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새벽이에요. 목소리 좀 낮추세요. 내가 지금 목소리 낮추게 생겼어.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제가 엄마 오는 걸 깜빡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올 때 미리 연락을 주시지. 넌 이 와중에 엄마 탓을 하는 거야. 처가 쪽 자식들도 많은데 굳이 너까지 거기 있어야 했어? 장인어른께 잘 보여야 하는 거 아시잖아요. 술 마시면 저만 찾는데 저 없어 봐요. 또 기분 상해서 하루 종일 비위 맞춰줘야 한다고요. 그래서 시골에서 홀로 올라간 엄마를 새벽까지 기다리게 한 거야. 그리고 너네 피곤하다는 이유로 여관에서 자게 해. 그건 엄마 잘못이죠. 엄마가 지하철만 잘 탔어도 여관에서 자라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저도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그렇게 멀리까지 데리러 갈 순 없잖아요. 넌 네 장인어른이었어도 그렇게 엄마를 혼자 방치했을 거야. 그건 경우가 다르잖아요. 장인어른은 중요하고 엄마는 안 중요한가 보네. 왜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방금 대화 속 주인공 70세 정동균 할아버지와 그의 아들 정기석입니다. 정씨 할아버지의 아내 최 씨는 어제 아들과 함께 콘서트를 보러 서울로 왔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다음 날 새벽까지 아들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때 처가 식구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이유라 할지라도 정씨 할아버지는 엄마를 그렇게 새벽까지 밖에 혼자 있게 한 아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됐다. 네 마음 잘 알았고 저번에 네가 했던 말은 못 들은 걸로 하겠다. 네? 그건 약속하신 거잖아요. 정씨 할아버지는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고 아들 집을 그대로 나와 다시 아내의 곁으로 향했습니다. 과연 정씨 할아버지와 아내 그리고 아들 사이에는 그간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정씨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씨 할아버지는 어린 시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시절 가난한 집이 그랬듯 정씨는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 왜소했습니다. 정씨의 아버지는 무슨 생각이신지 자식들이 굶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었고 정씨의 어머니는 큰아들이었던 정씨에게 네가 이 집안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정씨는 그런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어린 나이부터 고향을 떠나 일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정씨는 가족을 먹여 살려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정씨가 다니던 공장의 사장은 정씨가 왜소하고 어린 것을 이용해 부려먹기만 하고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씨는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몰래 공장 사장의 방에 들어가 자신이 이제껏 일만 하고 받지 못했던 돈을 챙겨 그대로 도망 나왔습니다. 정씨는 돈을 꽁꽁 숨겨 머물 곳과 다시 일할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정씨의 눈에 들어온 것은 노점상이었습니다. 다양한 것을 팔았지만 그 중에서도 호떡이 눈에 띄었습니다. 정씨는 쑥스러움도 무릅쓰고 장사가 잘 되는 곳에 사장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대부분은 정씨를 그냥 내쫓았지만 그중 한 사람이 정씨에게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시작할 수 있는지 알려줬습니다. 정씨는 그곳에서 돈을 받지 않을 테니 자신에게 일을 좀 가르쳐 줄 수 있겠냐고 물었고 노점상 주인은 흔쾌히 그러라고 했습니다. 정씨는 공장에서 빼온 돈 중 절반은 가족들에게 보내고 나머지 절반으로 아껴가며 일을 배웠습니다. 잠은 물론 대부분 밖에서 자야 했습니다. 그런 정씨의 딱한 사정을 한 노점상 주인은 자기 집에서 정씨를 재워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씨에게 월급도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챙겨줬습니다. 그렇게 정씨는 일을 다 배웠다 싶을 즈음에 자기가 직접 장사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 정말 잊지 않을게요.
정 씨는 그렇게 노점상 주인에게 감사함을 담아 인사를 하고 본격적인 장사를 준비했습니다. 정 씨는 그간 모아둔 돈으로 고물차와 호떡 장비들을 사서 본격적으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정 씨는 노점상 주인에게 제대로 배웠기 때문에 호떡 맛이 좋아 점점 단골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정 씨는 호떡 안에 다양한 재료들을 넣어 실험을 했고 그렇게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종류별 호떡을 개발해 그 지역에서 꽤 유명해졌습니다. 정 씨는 호떡을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보면서 음식을 만드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정 씨는 이번에는 떡볶이를 팔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호떡 기계 옆에 바로 떡볶이를 만들어 팔았지만 떡볶이는 영 사람들 입맛에 맞지 않았는지 호떡만 팔렸습니다. 정 씨가 맛보기에도 정 씨가 만든 떡볶이는 별로 맛이 없었습니다. 신당동에서 먹은 맛을 재현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밤에는 호떡을 팔고 낮에는 장사를 잠시 접어 신당동 떡볶이 사장님을 또 찾아가 비법을 전수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매일같이 찾아와서 비법을 알려달라 하자 결국 떡볶이 집 주인은 정 씨에게 그 비법을 알려줬습니다. 그대로 따라만 하니 정 씨는 호떡뿐 아니라 떡볶이도 성공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번 정 씨는 이제 밖에서 음식을 팔지 않고 작은 가게를 하나 임대해 거기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외에 다른 메뉴들도 추가하고 손님도 늘면서 정 씨는 한 번 더 큰 가게로 옮겼습니다. 정 씨가 노점상을 할 때부터 오던 단골 손님이 있었습니다. 정 씨보다 조금 어려 보였는데 정 씨는 그 손님이 마음에 들어 항상 이전을 하거나 신메뉴를 개발할 때면 제일 먼저 알려줬습니다. 정 씨는 거의 매일같이 자신의 가게를 찾아주는 그 손님에게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 손님이 바로 정 씨의 아내 최 씨였습니다. 그렇게 둘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정 씨는 그렇게 결혼을 하자마자 집도 하나 장만했습니다. 정 씨는 이후 아내 최 씨와 아들 기석을 낳았습니다. 정 씨의 아들은 정 씨가 만든 음식들을 누구보다 맛있게 먹어주었습니다. 정 씨는 자신의 어린 시절과는 달리 아들이 어렸을 때 잘 먹고 잘 자라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정 씨의 아들에게도 피할 수 없는 사춘기가 찾아왔습니다. 사춘기 전까지만 해도 정 씨는 아들과 아주 친하게 지냈는데 사춘기 이후로는 아들과 조금 서먹해졌습니다. 정 씨는 아들이 사춘기가 오기 전에 조금 더 많은 추억을 쌓아두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사춘기 이후 아들은 정 씨가 뭔가를 하자 해도 거절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정 씨는 굳이 아들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평안한 날들이 지속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어느덧 아들은 취직을 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정 씨는 아들이 결혼을 하면 더 얼굴을 보기 힘들 것이라 생각해서 한번 놀러 가자고 제안했지만 아들은 바빴는지 그럴 마음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맘쯤 정 씨와 아내는 그동안 운영하던 가게를 비싼 값을 주고 팔았고 시골로가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건강이 악화되어서 시골로 이사 온 것도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시골로 이사를 오자 아내 최 씨의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들은 수도권에 있는 회사를 다니며 혼자 살다가 이내 결혼을 했습니다. 저 지금 다니는 회사 그만두고 장인어른 밑에서 일 배우려고요. 아들은 정 씨에게 사돈이 하는 일을 물려받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사돈네 아들들 있지 않아? 아들들 놔두고 너한테 물려주겠대. 아직 물려주겠다는 말을 하시진 않았어요. 처남들은 별로 장인어른이 하시는 일을 할 생각이 없어 보여요. 그래도 제가 제일 먼저 배우면 결국 저한테 물려주시지 않겠어요? 정 씨는 내심 그런 아들의 선택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확고했던 아들의 말에 반대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정 씨의 아들은 장인어른과 술을 마시다 우연히 장인어른이 버는 수입에 대해 들은 것 같았습니다. 생각보다 장인어른이 돈을 많이 벌자 욕심이 난 듯 보였습니다. 사돈도 일 배우는 거 허락했어? 제가 배우고 싶다고 하니까 좋아하시던데요? 정 씨의 아들은 그렇게 정말 회사를 그만두고 장인어른 밑에서 일을 배우는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예상과는 달리 장인어른이 시킨 일은 매우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일의 특성상 무거운 것을 많이 날라야 하는데 퇴근하고 나면 온몸이 쑤실 정도였습니다. 아들은 일을 배운 지 일주일 만에 후회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정 씨의 아들이 힘들어할 때마다 사돈은 몇 년만 고생하면 힘든 일은 안 하고 안에서 편하게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그래도 현장 경험은 있어야 나중에 관리도 잘할 수 있다고 정 씨의 아들을 설득했습니다. 정 씨의 아들도 조금씩 그 일에 익숙해지는 듯 싶었습니다. 이후 정 씨의 아들은 간만에 휴가를 받아 며느리와 함께 정 씨가 사는 지역 쪽에서 주최하는 공연을 보러 내려왔습니다. 정 씨를 보러 내려온 건지 아니면 우연히 자기가 보고 싶었던 공연이 때마침 정 씨네의 지역에서 한 건지 알 수는 없었지만 정 씨의 아들은 내려온 김에 정 씨와 아내 최 씨에게 같이 공연을 보러 가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정 씨와 아내 최 씨는 그런 아들의 제안에 흔쾌히 그러자고 했습니다. 정 씨와 최 씨 모두 처음 가보는 공연장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같이 정 씨의 집까지 찾아와 정 씨와 아내를 태우고 공연을 보러 갔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공연장에는 사람이 아주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어린 친구들과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가수들이 한 명씩 등장하는데 무슨 아이돌의 젊은 가수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정 씨와 아내 최 씨가 아는 노래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내 최 씨는 그래도 열심히 같이 즐겼지만 정 씨는 언제 끝나나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공연이 끝나고 같이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정 씨의 아들은 며느리 눈치를 보더니 근처 분식집에서 식사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좋은 식당들 놔두고 웬 분식집? 사실 제 집사람이 분식집을 차릴 계획을 하고 있어서 저희 외식할 때는 분식집에서 자주 먹어요. 그래? 내가 분식은 또 전문이지. 예전에 떡볶이를 팔았던 정 씨는 자기가 며느리를 조금 도와주겠다며 신나게 분식집으로 향했습니다. 정 씨는 떡볶이에 대한 지식들을 며느리에게 마구 뽐냈지만 며느리는 어차피 프랜차이즈를 할 거라면서 정 씨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정 씨는 떡볶이를 한 입 먹어보며 백종원이라도 된 마냥 떡볶이 양념에 들어간 재료들을 유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장님에게 물어봤는데 정 씨는 정확히 그 재료들을 맞췄습니다. 정 씨는 스스로 뿌듯했지만 며느리는 별로 관심이 없는 듯 했습니다. 정 씨는 그런 며느리의 태도가 아쉬웠습니다. 자기 같았으면 어떻게든 뭐라도 배워보려 했을 텐데 정 씨가 생각하기에 며느리는 별로 장사를 잘하지는 못할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미적지근한 태도에 정 씨도 말을 아꼈습니다. 정 씨는 최근에 실버타운에 들어갈 생각이 있다고 아들에게 전했습니다. 너네 집 근처에 좋은 실버타운 있던데 거기 들어가면 어떨 것 같아? 실버타운이요? 거기 비싸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 집 근처에 오셔도 저희가 잘 신경 못 써드릴 수 있어요. 신경 써달라고 가는 거 아니다. 어차피 실버타운 들어가면 거기서 알아서 다 해줄 테니까. 그래도 월세가 상당하다던데 너무 돈 아깝지 않아요? 아들은 정 씨가 실버타운에 왜 들어가려는지는 관심이 없는 듯 싶었고 돈에 대한 얘기만 꺼냈습니다. 일단 지금은 생각만 하고 있어. 너네 엄마 시골에서 건강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또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아빠도 그렇고.
아들은 이때는 부모님이 실버타운을 가든 안 가든 큰 관심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이후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결혼하고 명절 당일엔 그래도 꼭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명절 당일날이 아닌 이틀이나 일찍 찾아왔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아, 저희 내일부터 여행 갔다 오기로 해서요. 여행? 너희끼리 가니?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모시고 가요. 아시다시피 차례를 안 지내시는데 길게 여행 갈 수 있는 때가 이때밖에 없어서요. 그래서 그런데 저희도 이제 차례 안 지내면 안 돼요? 정 씨는 아들이 말을 안 해도 아들에게까지 차례를 지내게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건 걱정 마라. 우리 건강할 때까지만 지낼 거야. 요샌 거의 제사도 안 하고 차례도 안 지내는 추세래요. 어머니 아버지도 그냥 내년부터는 편하게 여행 다녀오세요. 아, 그건 그렇고 아버지 차는 언제 해주실 거예요? 정 씨의 아들이 결혼할 적에 집은 사돈 쪽에서 해줬고 혼수는 정 씨네가 해줬습니다. 원래 정 씨가 집을 해주려고 했지만 사돈은 무조건 자기네가 집을 해주고 싶다며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정 씨도 동의했습니다. 대신 아들 차를 하나 해주기로 약속했던 정 씨였습니다. 정 씨는 차를 좀 괜찮은 차로 해줄 테니 이번에 서울에서 하는 트로트 콘서트에 엄마를 모시고 가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건 일도 아니라며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정 씨는 공연을 보는 것은 영 자기 취향이 아니었고 트로트보다는 팝송을 좋아해서 자기는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트로트 없이는 못 살았던 아내 최 씨만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정 씨는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가는 것이니 걱정할 것이 없겠다 생각했습니다. 아들이랑 콘서트를 간다고? 아내 최 씨는 간만에 이웃을 만나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들이 그런 걸 좋아해? 그런 건 또래들끼리 가야지. 왠지 최 씨의 이웃은 최 씨를 질투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최 씨는 동영상을 찍어 보내주겠다고 했지만 이웃은 필요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최 씨는 아들에게 지인 한 명을 더 데려가도 되겠냐고 물었지만 아들은 이미 티켓 3개만 예약했다며 다음에 기회되면 그렇게 하고 이번에는 그냥 최 씨만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최 씨는 그렇게 혼자서 서울로 향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좋아? 좋고 말고요.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아들이랑 트로트 가수들 보러 가는데 당연히 좋죠. 정 씨는 좋아하는 최 씨를 보며 자신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너무 바리바리 싸들고 가지 마. 집에 못 들리고 바로 콘서트장으로 가면 어쩌려고. 음식 상하잖아. 그래서 미리 안 상하는 음식들 위주로만 만들었어요. 어차피 차에 잠깐 놔뒀다가 가면 되니까. 그렇게 정 씨는 최 씨를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주고 손을 흔들며 잘 갔다 오라고 배웅했습니다. 정 씨는 그렇게 먼저 떠나고 최 씨는 버스가 출발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같은 버스를 탄 승객 중에 술에 취한 승객이 있었습니다. 최 씨는 버스에 오르면서 그 승객과 최대한 멀리 떨어진 좌석에 앉았지만 그 승객은 정 씨가 떠나가자마자 최 씨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었습니다. 최 씨는 그 말에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얼른 짐을 자기 옆좌석에 놓으면서 그 사람이 앉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승객은 자기 이야기를 갑자기 시작하며 듣기 싫은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그만하라고 했지만 그 승객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버스 기사에게도 이 사실을 전했지만 버스 기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최 씨는 그 버스에서 내리고 다음에 출발하는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버스를 기다리는데 예보에 없던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양산이라도 펴서 비를 막았습니다. 비에 젖을까 짐을 한 손으로 들었는데 두 손으로 들던 짐을 한 손으로 들으니 참으로 무거웠습니다.
최 씨는 그렇게 힘들게 다음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마자 최 씨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알고 보니 무거워서 잠깐 내려놨던 짐을 하나 챙기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 씨는 그렇게 심란한 마음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최 씨는 버스에서 만난 술 취한 승객을 원망했습니다. 그렇게 최 씨는 긴 시간 이동하다 잠깐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이미 거의 다 와갔습니다. 최 씨는 도착 30분 전에 아들에게 연락을 하려고 했지만 거의 다 도착해서야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최 씨의 전화를 받은 아들은 꽤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엄마, 어쩌죠? 원래 오늘이 장인어른 칠순잔치예요. 근데 원래 낮에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저녁으로 옮겨지는 바람에. 저희 저녁만 먹고 금방 갈게요. 그러니 콘서트 그 전에 시작하지 않을까? 최대한 저희가 빨리 가볼게요. 일단 거기서 조금만 기다리고 계세요. 버스를 하나 늦게 타긴 했지만 그래도 약속 시간보다도 아주 일찍 도착했어서 최 씨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원래라면 아들 며느리와 저녁을 먹고 콘서트를 보러 가기로 했지만 저녁을 먹고 온다길래 최 씨는 얼른 배를 채우러 식당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짐을 하나 두고 온 것 덕분에 여기저기 이동하기는 조금 편했습니다. 순두부 간판을 본 최 씨는 얼른 그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갔는데 젊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보였습니다. 최 씨는 요새 젊은 사람들도 순두부를 많이 찾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곳은 순두부 가게가 아니라 수제버거집이었습니다. 간판을 보고 그 안으로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입구가 달랐던 것이었습니다. 최 씨는 이미 가게로 들어와 자리까지 잡아버려서 다시 들고 나가기도 조금 그랬습니다. 최 씨는 그냥 대충 배만 채울 생각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보이는 햄버거를 하나 시켰습니다. 키오스크로 되어 있어서 잘 다루지 못하자 뒤에서 기다리던 젊은 커플들의 도움으로 최 씨는 그렇게 무사히 주문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햄버거는 영 할머니 입맛에 맞지 않았습니다. 너무 느끼해서 햄버거를 반쯤 남기고 최 씨는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최 씨는 공연을 볼 생각에 아직도 설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서 연락이 빨리 오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굳이 재촉하고 싶지는 않아 자리를 잡고 앉아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아들은 거의 콘서트 시작 시간이 다 돼서야 최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어디야? 이제 곧 시작하지 않아? 엄마, 어쩌죠? 저희는 좀 늦을 것 같은데. 엄마 혼자 먼저 공연 보고 계실래요? 택시 타면 공연장에는 금방 도착하실 거예요. 티켓도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 제가 티켓 보내드릴게요. 아들은 이걸 눌러라 저걸 눌러라 열심히 가르쳐줬지만 최 씨는 아들의 말이 도통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최 씨가 잘 이해를 못하자 아들의 언성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결했고 아들은 그걸 그냥 직원한테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최 씨는 일단 택시를 타서 공연장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공연이 곧바로 시작하지는 않아서 아직 가수가 나오지는 않은 듯 했습니다. 사람은 정말 많았습니다. 거의 대부분 자식들이 부모님을 모셔온 것 같았습니다. 최 씨는 괜히 뻘쭘하면서 부럽기도 했습니다. 저 사람은 혼자 온 건가? 이런데도 혼자 오나? 옆에서 수군대는 다른 할머니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 씨는 곧 아들 며느리가 올 거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최 씨가 정해진 좌석에 앉으려고 하는데 이미 앉아있던 사람들은 최 씨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최 씨는 괜히 죄송하다고 말하며 힘겹게 자리로 착석했습니다. 그래도 공연은 재밌었습니다. 최 씨는 그러면서도 아들 며느리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한 번에 화장실로 몰려가려 했습니다. 최 씨도 화장실을 가려고 했는데 어찌나 사람들이 붐비던지 그 순간 누군가 최 씨를 치고 가서 최 씨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최 씨는 어깨를 다쳤습니다. 다행히 넘어져 있는 최 씨를 뒤에 사람이 부축해줘 일어났지만 최 씨는 어깨가 다쳤음을 직감했습니다. 최 씨는 화장실을 가려다 말고 다시 좌석으로 돌아가서 다친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짐을 바꿔가며 들었었는데 이제는 다치지 않은 팔로만 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최 씨가 공연을 보는 와중에도 연락 한 번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공연이 다 끝났을 때가 돼서야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녁만 먹는 게 아니고 술까지 마시게 돼서 저희 좀 늦을 것 같아요. 술을 마셨다고? 그럼 운전 못하는 거 아니야? 저희 이 자리 끝나는 대로 택시 타고 갈게요. 최 씨는 아들이 장인어른에게 잘 보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기에 그리고 장인어른의 잘 삐지는 성격 때문에 아들이 쉽게 자리를 못 떠나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최 씨는 또 다칠까봐 이번에는 사람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자리에서 한참을 있다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홀로 콘서트장 앞에서 아들의 연락을 다시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거의 다 자리를 떠나자 거리 노숙자들이 하나둘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숙자들은 한 번씩 홀로 있는 최 씨를 흘겨보고 갔습니다. 혼자 왔슈? 최 씨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노숙자는 최 씨가 앉아있는 바로 옆에 앉더니 아까 버스에서 앉았던 술주정뱅이 승객처럼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왕년에 어떤 사업을 했고 돈이 얼마나 있었고를 떠드는데 최 씨는 어차피 할 것도 없는데 얘기나 들어주자고 생각했습니다. 최 씨는 괜히 해코지를 당할까 싶어 열심히 옆에서 노숙자가 하는 말들에 맞장구를 쳐줬습니다. 돈은 좀 이슈? 노숙자는 자기가 재밌는 이야기를 해줬으니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면서 최 씨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최 씨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려고 했는데 지갑에는 10,000원짜리와 50,000원짜리 지폐밖에 없었습니다. 10,000원을 꺼내려 하자 노숙자는 최 씨를 째려봤습니다. 최 씨는 그냥 지갑에 있는 돈을 다 건네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최 씨는 이제 앉아있지도 못하고 서서 기다렸습니다. 한참 있다가 아들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미 시간은 11시가 넘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장인어른 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 씨는 이제는 화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여기서 엄마 기다리는 거 말 안 했어? 아직 말 못했어요. 말할 타이밍이 안 나서요. 너네 장인어른 술 마시면 말 엄청 많이 하신다며. 오늘 우리 만날 수는 있는 거야? 장인어른이 이미 술을 많이 드셔서 곧 끝날 것 같아요. 일단 지하철 타고 저희 집 쪽으로 가 계실래요? 엄마 지하철 한 번도 안 타봤는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아들은 최 씨에게 어디로 가서 몇 번 출구로 가라고 잘 알아듣지도 못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들은 또 한 번 최 씨가 자기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자 짜증을 냈습니다. 최 씨는 그런 아들의 짜증이 듣기가 싫어 자기가 알아서 찾아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일이 아주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길 가던 사람들한테도 물어보면서 지하철에 올랐지만 최 씨가 목적지를 헷갈리는 바람에 아들 집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최 씨는 목적지가 나오는 간판에 한 번도 눈을 떼지 않고 뚫어져라 쳐다봤지만 아들이 알려준 목적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최 씨는 자기가 지하철을 잘못 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은 이미 자정이 넘었고 최 씨는 다시 지하철을 타고 갈 수 없었습니다. 엄마 어디예요?
아들은 다시금 최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가 지하철을 잘못한 것 같아. 최 씨는 자기가 있는 위치를 말했는데 아들은 한숨을 쉬며 멀리 가버린 최 씨를 원망했습니다. 엄마까지 왜 절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지금 술 마셔서 운전도 못하는데 거기까지 어떻게 택시를 타고 또 엄마를 모셔와요? 내가 택시 타고 너네 집으로 가마. 택시비만 많이 나올 거예요. 일단 술 안 마신 처남한테 부탁해 볼 테니까 거기서 조금만 기다리고 계세요. 그렇게 최 씨는 다시 한번 밖에서 아들의 연락을 또 기다려야 했습니다. 최 씨는 불행하게도 핸드폰 배터리가 다 돼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새벽 1시가 다 될 쯤에서야 최 씨는 자신의 핸드폰 배터리가 꺼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최 씨는 근처 편의점을 찾아 사정을 얘기하며 핸드폰 충전을 부탁했습니다. 편의점 알바생은 귀찮은 듯 했지만 혼자 온 할머니가 불쌍했는지 충전을 해줬습니다. 제가 급히 연락할 때가 있어서 연락 한 통만 해도 괜찮을까요? 최 씨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전화를 빌려 아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연락은 또 왜 안 받으셨어요? 핸드폰 배터리가 나간 걸 몰랐다. 그래서 지금 어딘데? 저희 이제야 집에 가고 있어요. 여기 오려면 좋게 1시간은 걸리실 텐데. 저희 내일 출근도 해야 되고. 그냥 거기 근처 여관에서 주무셔야 할 것 같아요. 아들은 최 씨에게 그냥 여관에서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여관은 안 보이던데. 그런 거 하나하나 제가 다 알려드려야 해요? 알았다. 내가 알아서 찾아볼 테니 너넨 쉬어라. 최 씨는 그렇게 핸드폰을 다시 받아 밖으로 나서려 했습니다. 통화 내용을 들었는지 편의점 알바생은 최 씨에게 근처에 여관이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최 씨는 고맙다고 하며 편의점에 있는 맥주를 구매하고 음료수도 구매해 편의점 알바생에게 전했습니다. 최 씨는 안주도 없이 맥주를 마시다 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관에 들어가려는데 담배를 피는 듯한 청소년 무리가 멀리 보였습니다. 최 씨는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던 청소년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훈계를 했습니다. 그런 최 씨의 훈계가 불만이었는지 청소년들은 최 씨에게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무섭게 달려드는 청소년들의 겁을 먹고 바로 여관에 몸을 숨겼습니다. 청소년들은 최 씨가 여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는지 그 밖을 서성이는 듯 했습니다. 최 씨는 얼른 결제를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최 씨는 방에 들어오자마자 눈물이 터져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고는 맥주 한 캔을 까서 마시며 남편 정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씨는 남편 정 씨에게 오늘 있었던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때 정 씨는 이미 차를 몰고 최 씨가 있던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벌써 새벽 2시가 넘어갔습니다. 정 씨는 최 씨가 아들을 만났다는 연락이 없자 자지 않고 있다가 자정쯤에 집에서 출발을 한 상태였습니다. 정 씨는 미리 출발한 덕에 늦지 않게 최 씨가 있던 여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최 씨를 태우고 근처 호텔로 향하려는데 주변에서 떠나지 않았던 청소년들은 최 씨를 보고 다시 차로 달려들었습니다. 다행히 정 씨와 최 씨는 차에 탄 상태였고 갑자기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청소년들에 놀라 정 씨 할아버지는 순간 문을 잠갔습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이 차를 때리기 시작하면서 앞을 막는데 정 씨는 화가 나서 악셀을 밟아버렸습니다. 악셀을 밟자 길을 가로막던 청소년은 놀랐는지 바로 피했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듯 했습니다. 뒤에서 욕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정 씨는 지금 아들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 씨는 아내를 호텔 방까지 안내하고 바로 아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정 씨는 그렇게 배를 여러 번 눌렀습니다. 아들은 이제 막 잠자리에 누웠는지 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여긴 웬일이세요? 웬일? 너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시간이 몇 시인 줄 알아? 이때까지 왜 네 엄마가 너네 집에 안 있고 다른 곳에 있었어? 그게 오늘 일이 좀 많이 꼬였어요.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이제야 엄마 걱정을 하는 거야. 저도 제 사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새벽이에요. 목소리 좀 낮추세요. 내가 지금 목소리 낮추게 생겼어.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처가쪽 자식들도 많은데 굳이 너까지 거기 있어야 했어? 장인어른께 잘 보여야 하는 거 아시잖아요. 술 마시면 저만 찾는데 저 없어 봐요. 또 기분 상해서 하루 종일 비위 맞춰줘야 한다고요. 그래서 시골에서 홀로 올라간 엄마를 새벽까지 기다리게 한 거야. 그리고 너네 피곤하다는 이유로 여관에서 자게 해. 그건 엄마 잘못이죠. 엄마가 지하철만 잘 탔어도 여관에서 자라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저도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그렇게 멀리까지 데리러 갈 순 없잖아요. 넌 네 장인어른이었어도 그렇게 엄마를 혼자 방치했을 거야. 그건 경우가 다르잖아요. 장인어른은 중요하고 엄마는 안 중요한가 보네. 왜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됐다. 네 마음 잘 알았고 저번에 네가 했던 말은 못 들은 걸로 하겠다. 네? 그건 약속하신 거잖아요. 정 씨는 그렇게 아들 집에서 나왔고 해가 뜰 때까지 아내와 호텔에 있다가 해가 뜨자마자 바로 이전에 알아보았던 실버타운으로 향했습니다. 정 씨와 아내 최 씨는 사실 아들 주려고 했던 돈들을 아까워서 잘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쓰지 않은 돈은 사실 내 돈이 아니었습니다. 정 씨와 아내는 죽기 전까지 그냥 돈을 모조리 쓰고 갈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는 조금 저렴한 실버타운을 생각했지만 정 씨와 아내는 나름 이름 있는 실버타운에 들어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들에게 한참 있다가 알렸습니다. 실버타운에 들어가셨어요? 한 달에 얼만데요? 그걸 네가 알아서 뭐하게? 알아서 모아다녀. 모아두신 돈 다 써버리시게요? 그리고 저 차는 언제 바꿔주시게요? 그걸 내가 왜 바꿔줘? 너 네 엄마 모시고 콘서트 보러 안 갔잖아. 그거야 사정이 있었다고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듣기 싫다. 네 잘난 장인어른과 열심히 일이나 해라. 아들은 모아놓은 목돈도 하나도 없는지 덜덜거리는 차를 아직도 타고 있었습니다. 이후 사돈의 사업이 생각대로 잘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돈은 더 이상 힘에 부쳤는지 정 씨의 아들에게 사업을 접어야 할 것 같다는 말을 전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들은 장인을 원망하며 잘 찾아가려고 하지 않는 듯 싶었습니다. 대신 이제 다시 정 씨에게 잘하려고 했습니다. 정 씨의 아들은 매달 실버타운에 들어가는 돈이 아까웠는지 자기 집 근처로 이사와서 같이 지내자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집 근처로 가는 걸 어떻게든 막으려 하더니 기회주의적인 아들의 태도에 조금 정이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정 씨는 아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정 씨와 아내는 혹여나 실버타운이 질리면 그냥 넓은 마당에 있는 시골로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 씨와 아내는 아파도 아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고 실버타운에 있으니 그곳에서 알아서 다 해줬습니다. 이후 정 씨와 아내는 아들과 거의 남처럼 지냈고 그렇게 지내니 이렇게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흘러 아들은 가끔만 정 씨를 찾아와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들은 이내 다시 회사를 다니는 듯 보였고 정 씨와 아내에게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와 아내는 그런 아들의 말을 거절했습니다. 아직 아내 최 씨가 아들을 보고 싶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정 씨는 아내와 함께 단둘이 가끔 여행을 즐겼습니다. 나중에 아내가 마음이 풀리고 아들이 정신을 차려 셋이 다 같이 여행을 갈 날을 정 씨는 고대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정 씨는 지금 생활에 만족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정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시골에서 올라와 혼자 콘서트를 보고 새벽까지도 아들의 연락을 기다려야 했을 최 씨 할머니를 생각하면 안쓰러움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주인공 정 씨라면 오늘 이야기처럼 멀리서 온 내 배우자를 내 자식이 새벽까지 방치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정 씨 할아버지가 잘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